핵심 내용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기에도 양질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흔히 의료 접근법, 치료받을 권리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코로나 유행 시기에 한국에서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준비 부족이 되었건 아니면 역량의 한계로 보았건 분명히 그 접근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국가의 의무죠. 국가의 의무의 한계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2차 유행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일이 별거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가 안 되는데요. 제가 그냥 말로 일단은 했습니다. 아마 팩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아마 일단 그 코로나 유행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 제대로 치료됩니다. 이 관점이거든요.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이 치료받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아까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규역 분처럼 호흡기 증상자나 발열 환자는 코로나인지 아닌지가 확진되기 전까지는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병원에도 갈 수가 없는. 코로나로 확진되면 당연히 감염 전문병원으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면 유관병원으로 갈 것인데,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 공백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그 짧은 시기가 될 수 있고 긴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례 발표가 사례가 좀 안 나온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공병원 병상을 중환자실 포함해서 많이 비웠는데요. 거기 있던 환자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는 거죠. 물론 다른 병원에서 많이 받아주고 그래서 입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 없는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연속성이 깨진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거나 또는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과연 그분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이 됐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병원 공공병원 자체를 전체 코로나 병상으로 비우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 같은 경우에 그 공공병원밖에 의료 자원이 없는 거예요.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가령 왼지나 이런 데는 그 공공병원 병상이 다 비어서 다른 환자를 안 받으면 가령 임신해서 출산을 하거나 수술을 급하게 받거나 이럴 때 그 병원으로 못 가니까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을 폐쇄하는 문제, 이 부분들은 해당 병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서 좀 알려졌지만 이건 역시 꼭 병원의 수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어느 나라나 감염 유행 시기에는 이 병원에 잘 가지 않고 또 병원이 유행을 걱정해서 기존에 잡혀있던 수술이나 시술을 다 뒤로 미룹니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때에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유역분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흡기나 발열이 있는 증상으로 온 환자가 코로나 유행 시기에 코로나가 확진되기 전까지 어떤 의료기관에도 갈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아픈 사고입니다. 정유역분이 지금 17세 고3이죠. 지금 고3 등교가 시작하고 몇 개월 지금 못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었다고 지금 학교를 갔었어요. 그런 아이죠. 제가 차트를 봤는데 전혀 기저질환이나 이런 거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아주
특별히 다른 질환이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첫 번째, 지금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코로나로 확진되기 전까지는 이 공백이 생기는데 그 확진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것에 대한 교통 정리도 잘 안 돼서 환자가 그것을 다 알아서 보호자가 찾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건 의료기관 이것을 빨리 결정짓게 하는 루트로 안내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안 됐죠. 그때는 신종 키트가 나오기 전이어서 이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거의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던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영남대병원에는 그때 6시간 걸려서 나오는 검사가 있었지만 그거는 일반 의료기관에 보급이 안 돼 있던 시절이었고 그런 경우라면 이런 위중한 경우에 빨리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서 6시간 만에 결과를 확인하게 해서 빨리 그 다음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것을 제안하거나 안내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크리티컬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의사 입장에서 그때 상황에서 누구나 코로나 환자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폐렴으로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폐렴인데 비정형 폐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폐렴이 아니라 일반적인 폐렴은 흔히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 의사들이 많이 보는 폐렴인데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네? 폐렴인데 좀 이상한 폐렴이네? 이렇게 누구나 의사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설사 경산중앙병원 그때 근처는 사실은 이 정부의 진단 코로나 할 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안심병원이라고 한 게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은 이 병원에 안심하고 와서 코로나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세요라는 개념으로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로 의심돼서 본인 병원에서 받을 수 없다면 빨리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 24시간 내에 엑스레이를 찍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판단하는 그 24시간 내에 사실 모든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는 사실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질병이 경과라는 게 그런데 어떤 특정 시기를 넘어버리면 그것이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아닌데 이때는 그때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폐렴을 확인했거든요. 분명히 의사도.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이 부분은 판단 미스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느 병원을 어떻게 보냈어야 되는지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지도 않고 책에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K방역 같은 경우에 컨트롤 타워가 잘 서 있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K의료의 경우에는 혼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어느 환자를 어떻게 어느 병원을 보낼지 누구도 알 수가 없었고 알고서 그거를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환자나 보호자가 내가 어디 가야 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의사도 어디 가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보건소도 어디 가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K방역에서는 됐던 게 왜 K의료에서는 안 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른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코로나 검사가 계속 음성으로 나왔는데 코로나로 계속 의심을 하고 치료를 했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빨리 치료의 방침을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코로나 유행 시기에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지역에 있는 환자나 아니면 코로나가 집단 발병했던 병원에 있는 환자는 갈 곳이 없어져요. 여기 잠깐 써놓긴 했지만 실제 코로나 집단 발생했던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런 병원에서 치료받던 투석 환자가
아주 단기간이긴 했지만 어느 병원도 그 병원에서 투석을 못 받아요. 투석이라는 건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매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근데 그런 걸 받을 병원이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매주 정기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위급해질 수도 있는 시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도 그 환자 코로나가 아니라는 걸 확정 지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자나 열성 발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다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이 산발적 유행 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병상이 많으니까요. 의료기관도 많고. 하지만 이제 대유행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진짜 갈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퇴원이죠. 이 경우에 이제 기존 공공병원에 입원해 오셨던 분들 사례인데, 이것도 과연 꼭 이렇게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공공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이 첫 번째 그렇게 많이 필요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준비 시기에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코로나라는 병이 너무 미지의 병이기 때문에 질병 경과가 어떨지 예측하지 못해서 상당히 경증부터 일단 입원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적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의 경과라는 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증 환자가 계속 이 공공병원에 입원시켜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니까 병원으로 입원해서 관찰을 해야겠지만 특정 시기 관찰을 해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빨리 생활치료센터로 빼서 병원 병상은 이 공공병상 중에서 감염병 병상으로 비워놓는 병상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 환자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지역에는 그 병원밖에 갈 데가 없는데 거기는 코로나 환자가 올 때라도 다 비워놓으면 그분들은 1시간씩 차 타고 다른 지역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공공병원은 훨씬 싸고 편하고 이런데 굳이 딴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냐.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별도의 감염병원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병원 거기서 책임지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부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 폐쇄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병원이 자체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사실은 이 집단 감염이 발병했을 때 전체 병원을 다 폐쇄시키는 게 바람직하냐,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질문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위험도면 뭐 병동만 폐쇄하고, 어느 정도 위험도면 외래만 폐쇄하고, 어느 정도면 뭐 전체 폐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는 분들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 사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환자들이 걱정을 하건 아니면 병원 자체가 불안 때문에 시술을 미뤘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 물론 아주 가볍게,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은 큰 피크였긴 했지만 가볍게 지나갔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 코로나 환자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아닌 환자들 때문에 또 많이 죽습니다. 암으로도 심장병으로도 또 뇌졸중으로도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실제 미국에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 코로나 유행 시기에 몇몇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장 시술 건수가 실제 미국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뇌졸중 명상 검사 수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예방접종 맞는 게 병원에 오는 걸 두려워하니까 다 딜레이 되면서 특히 한국도 이제 이 가을 겨울에 독감 유행과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맞아야 될 시기에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예방접종 맞는 거를 미루면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예정된 수술 뒤로 밀려가지고 미국의 경우에는 원래 이 이식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병원이 다 문 닫으면서 이식을 못 받아서 실제 굉장히 나빠진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더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 추정 연구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 특히 코로나 유행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나라들에서 올 한 해 지내놓고 보면 그 나라에서 코로나로도 많이 죽었겠지만 그 전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대비해서 암이나 심장질환 또는 뇌졸중, 치매 등으로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거다. 이건 뭐냐면 코로나로도 많이 죽지만 코로나 환자를 잘 대처하기, 코로나 아닌 환자를 잘 대처하기 못해서 코로나 아닌 환자도 굉장히 그 해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죽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빨리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것이 있을지 빨리 조사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K방역 잘했다고 지금 취해서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필요 조치를 하지 않으면 2차 유행 때는 큰일이 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인권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과 또 사망이 어떻게 다른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실제 인종에 따라서 사회 계급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과 사망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이것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감염병이 작용하고 있다는 실질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엔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는지 좀 되게 궁금한데 그 굉장히 중요한 사회 지표인데 정부가 발표를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안 한 것인지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향후 정책 대응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확인해야 될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그 조사하는 세트를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대중과 그리고 연구자들이 알 수 있게 빨리 이것을,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거든요. 통계거든요. 빨리 오픈해서 진짜 한국에서 이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취약한 사람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도 제대로 치료 못했고 코로나 아닌 환자도 제대로 치료 못했는데 이건 K방역이 아니라 K의료의 문제다. K의료가 이런저런 자원과 인력과 이런 것이 부족해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비대면제도 하자고요. 이러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다른 발제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